이번 시간에는 엔진 점화 장치 교환, 수리, 검사하기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내용은 NCS 학습 모듈 엔진 점화 장치 정비의 37페이지부터 64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엔진은 심장이다. 자동차 엔진 정비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엔진만 보면 가슴이 두근거리는 아나운서 이지혜입니다. 안녕하세요. 자동차 엔진 정비 나에게 맡기라 백광열입니다. 선생님, 오늘은 엔진 점화 장치 정비의 또 한 번의 시간으로 교환, 수리, 검사하기에 대해서 살펴봐야겠죠? 예, 그렇습니다. 엔진 점화 장치 점검, 진단, 조정하기에서 점검, 진단해본 점화 스위치, 점화 코일, 고압 케이블, 점화 플러그를 교환해보고 1차와 2차 파형을 검사해 볼 것입니다. 파형 검사요? 네, 정밀기기를 사용하여 측정하는 검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사람이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지만 모든 부분이 다 나오지 않으면 또다시 어떤 검사를 하게 되죠? 좀 더 정밀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아마 MRI나 CT를 촬영하게 되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엔진 점화 장치를 좀 더 세밀하게 확인하기 위해 정밀 기기를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동차가 발전하는 만큼 그 정비기기도 발전하고 있군요. 그래서 오늘 VJ 엔진맨이 준비한 내용이 이것이었군요. 확인하러 가보실까요? 엔진 정비 스타트! 자동차 관련 자격증, 그것이 궁금하다. 오늘도 전문가를 찾아 경기도 부천시로 고고! 예, 안녕하세요. 예, 마스터 자동차 이영훈입니다. 자동차 관련 자격증은요, 기본적으로 자동차 정비기능사, 그리고 산업기사, 기사, 그리고 기능장, 기술사 과정으로 나눠지는데요. 가장 기본적으로 현장에서 많이 취득하는 자격증은 자동차 정비기능사입니다. 기능사 자격증 같은 경우는요,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자격 조건이 특별히 없고요. 기능사 이상 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요, 경력 또는 학력 조건이 구비되어야만이 자격 취득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자동차 정비 기능사 외에도 자동차 차체 수리 기능사, 그리고 보수 도장 기능사 등의 자격증이 있습니다. 자동차 정비 자격증의 최고 등급의 자격증은 기능 계열의 기능장, 자동차 정비 기능장과 그리고 기사 계열의 차량 기술사 자격증이 있는데요. 두 자격은 공통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자동차에 대한 이론적인 부분을 겸비를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기능적인 부분도 역시 오랜 시간 동안 충분히 숙달한 다음에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이라 보여집니다. 혹시 여러분도 원하는 자격증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꼭 도전하시길 바래요. 스튜디오 받아주세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엔진 점화 장치 정비 방법 알아봐야겠습니다. 오늘의 NCS 어떻게 될까요? 제가 영상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영상을 보시죠. 오늘 배울 내용의 NCS 정보를 확인합니다. 우리는 이 중 엔진 점화 장치, 교환, 수리, 검사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엔진 점화 장치 정비 중 교환, 수리, 검사하는 방법을 학습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학습을 마치시면 정비 지침서에 따라 점화 장치 관련 부품을 교환하기 전 수리, 교환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정비 지침서에 따라 분해, 조립 절차 계획을 수립하여 장비, 공구를 준비하고 점화 장치 관련 부품을 분해, 조립 순서에 맞게 교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비 지침서에 따라 교환, 수리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수리 부품을 확인한 후 규정값에 맞게 교환하여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점검할 수 있고,
정비 지침서에 따라 진단 장비를 활용하여 작업 후 작업 결과를 확인하고 사용 가능 여부를 판독한 후 점화장치의 작동 상태, 장치 성능을 검사할 수 있으며 정비 지침서에 따라 점화장치 관련 부품을 분석하여 수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학습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여러분은 엔진 점화장치에 대해 살펴보고 점화 스위치, 점화 코일, 고압 케이블 및 점화 플러그, 배전기, 크랭크 포지션 센서, 교환 및 점화 불꽃 시험, 점화 1차 파형 및 2차 파형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수학습으로 엔진 본체 정비, 자동차 엔진 기초, 일반 기공학에 대해서 학습하시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핵심 용어에는 파워 트랜지스터, 배전기, 점화 코일, 점화 플러그, 고압 케이블이 있습니다. 점화 1차 파형 검사, 점화 2차 파형 검사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선생님만 믿겠습니다. 물론입니다. 저를 믿고 따라오시죠. 네, 그럼 따라가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엔진 정비 스타트! 선생님, 이번에 저희가 배울 내용 어떤 내용입니까? 예, 지금은 사용하지는 않고 있지만은 배전기 타입에서의 배전기를 한번 탈거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조립할 때 주의할 점들에 대해서 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배전기를 탈거하기 전에는 지금은 고압 케이블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자, 지금 고압 케이블을 전부 다 빼겠습니다. 자, 지금처럼 고압 케이블을 전부 다 제거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12mm 너트가 하나 있습니다. 네. 자, 12mm 너트를 탈거를 하겠습니다. 자, 이거 좀 잠깐 네. 들고 계시고요. 자, 여기도 같이 좀 가지고 계십시오. 자, 그 다음에 커넥터를 제거했고요. 자, 얘를 그대로 앞으로 쭉 잡아 빼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배전기라고 하는 것이고, 자, 여기 안에 보면은요, 배전기에 들어가는 센서가 2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육안상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요 매체가 센서가 들어가 있고, 엔진의 회전 속도를 검출하는 크랭크 앵글 센서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1번 실린더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좀 알기 위해서 1번 실린더 상사점, 우리가 제일 꼭대기점이 어디에 있는지 그걸 확인할 수 있는 1번 실린더 상사점 위치 센서, 이 2가지 센서가 같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엔진의 동력에 의해서 얘는 이렇게 회전 운동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배전기라고 하고, 자, 배전기를 이렇게 해서 이제 원 상태로 조립을 하고요. 조립을 한 상태에서 자, 이제 조립을 할 때는 엔진의 타이밍 마크를 정확하게 일치를 시키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 잠깐 한번 보실까요? 여기 마크점이 하나 있죠? 자, 마크점 보이시나요? 네. 네. 그 다음에 여기 볼록 솟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솟은 부분을 2개를 정확하게 일치시키는 거예요. 일치시키고, 그 다음에 여기 하우징 고정 볼트 부분에 여기 마크, 일치 마크가 이렇게 표시가 돼 있죠? 자, 이 마크를 볼트를 보고서 볼트 중앙에 오도록 갖다가 눌러 끼워주는 거죠. 자, 뒤틀어지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조립이 됐고요. 아까 너트 가지고 계시죠? 자, 너트 채우고, 자, 공구 주십시오. 자, 이렇게 하면 조립이 일단은 끝났습니다. 네. 자, 조립이 끝났고요. 선생님, 이번에 저희에게 알려줄 내용 어떤 예. 내용입니까? 이번에는 점화 코일을 한번 교환할 거고요. 그 다음에 고압 케이블, 그 다음에 점화 플러그, 이 3가지를 같이 한번 교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선 배터리 마이너스 케이블을 먼저 탈거해 보겠습니다. 선생님, 이거 마이너스 케이블을 이거 먼저 제거하는 이유가 뭔가요? 예, 아유, 좋은 질문 하셨는데요. 네. 전기 장치들을 분해 조립을 할 경우에는 네. 배터리 마이너스 케이블을 탈거하고 나서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기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잘못하면 배터리가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공구를 사용하다가 뭔가 이렇게 우리 어스난다고 하죠.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불꽃이 발생하고 또 그러면 각종 전자장치에 데미지를 입힐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전기장치의 어떤 교환이라든가 어떤 탈부착을 할 경우에는 항상 마이너스 케이블을 탈거해 놓고
그러고서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집으로 치면 두꺼비 집을 내리고 그렇죠. 예, 정기 점검을 한다. 뭐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응용력이 아주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자, 고압 케이블을 먼저 한번 빼볼까요? 자, 지금 보시는 것이 고압 케이블이라고 하는 거죠. 자, 점화 코일에서 고압 케이블을 지금 빼고 있습니다. 케이블. 자, 이렇게 해서 자, 요게 1번이고요. 그다음에 2번 케이블, 자, 3번 케이블, 자, 4번 케이블 4개의 고압 케이블을 탈거했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점화 코일을 한번 떼보겠습니다. 점화 코일이라고 하는 것은 자, 요게 이제 점화 코일이죠. 네. 그래서 커넥터를 먼저 탈거를 시켜 놓고요. 네. 그다음에 자, 고정 볼트를 풀겠습니다. 자, 여기다 넣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점화 코일을 탈거했고요. 자, 마지막에 이제 점화 플러그라고 하는 것을 탈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점화 여기에 플러그. 힌지 핸들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자, 지금 요 매체를 힌지 핸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공구는 강하게 조여져 있는 것을 어느 정도 풀어주는 역할, 이완 정도 시켜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스파크 플러그 소켓이라고 해서 자, 다른 소켓보다는 좀 굉장히 길게 돼 있죠. 그래서 네. 자, 여기는 지금 16mm라고 써져 있죠. 16mm의 스파크 플러그 소켓을 연결시키고 그 다음에 중간에 연결대 하나 꼽아서 자, 풀러보겠습니다. 자, 이완시켰죠? 네. 이완시켜놓고 그 다음에 잠깐 가지고 계시고요. 자, 그 다음에 스피드 핸들이라고 하는 거죠. 자, 스피드 핸들을 이용해서 빠르게 풀어내겠습니다. 자, 다 풀어졌고 여기에 지금 자석이 있어요. 자석을 이용해서 점화 플러그를 빼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점화 플러그가 빠져나왔죠. 네. 그죠? 자, 그래서 점화 플러그까지 지금 분해를 했고, 그 다음에 점화 플러그 끝에 보면 뭐 심하게 오염이 돼 있는지 또는 간극이 적정한지 이런 것들 이제 우리가 점검을 한 상태에서 만약에 그대로 쓸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면 다시 조립을 해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분해까지 해봤고 다시 이제 조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공구를 이용하겠습니다. 네. 먼저 점화 플러그부터 예. 점화 플러그 끼웠고요. 네. 그다음에 공구를 이용해서 자, 하기 전에 초보자들이라든가 숙련이 좀 부족하신 분들이 단점 중에 하나가 있어요. 네. 처음부터 이런 공구를 이용해서 막 조이다 보면 나사선이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약간 삐딱한 상태에서 끼워지고 공구를 써버리면 이빨선이 무뎌지겠죠. 네. 그죠? 그래서 평상시 조립을 할 때는 먼저 손으로 충분히 돌려서 어느 정도까지 조여준 상태에서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겠죠.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자,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네. 자, 이것도 왼쪽으로 돌리죠? 그렇죠. 네. 이렇게 해가지고 자, 폭 끼운 상태에서 그래서 예. 어느 정도 잡히면 그렇죠. 네, 그다음에 왼쪽으로 이게 왼쪽 시계 방향으로 자, 시계 방향으로 그렇죠. 네, 시계 예. 방향으로 네. 그게 조이는 방향이죠. 네. 이렇게 해서 자, 아, 어느 정도 정도- 다 조여졌죠? 네.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할까요? 그런 상태에서는 자, 마지막에 토크 렌치를 이용해서 네, 네. 규정의 토크대로 네. 조여줘야 되겠죠. 자, 네. 빼고 자, 토크 렌치를 이용해서 자, 조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스파크 플러그 조립이 끝났고요. 네. 자, 이것 좀 가지고 계시고요. 네. 자, 그다음에 역순으로 점화 코일, 네. 네, 점화 코일도 조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아까 이게 너트였었죠? 자, 이렇게 해서 공구가 여기 있네요. 여기.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예. 네. 자, 이렇게 해서 자, 조립이 끝났고요. 자, 커넥터 연결하고. 연결하겠습니다. 네.
이게 뭐든지 이제 천천히 그렇죠? 소비자분들은 자, 천천히 하는 게 중요하죠. 커넥터 연결했고요. 네. 그다음에 네. 자, 고압 케이블은 네. 자, 우리 점화 플러그에서 보시면은 점화 플러그 이게 점화 코일이고 그다음에 각각 이쪽이 1번, 2번, 3번, 4번 순서대로 자, 그다음에 이쪽 두 개가 네. 1번과 4번으로 연결이 돼요. 그다음에 이쪽 두 개는 3번과 2번. 네. 2번, 3번이 들어가고 이쪽은 1번과 4번. 네. 자, 그래서 여기 케이블에 보면 이렇게 숫자가 써져 있죠? 네. 1이라고. 그다음에 이런 케이블에는 2라고 숫자가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1번 케이블을 먼저 장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번을 자, 갖다 눌러 끼우고 그다음에 1번 아까 1번이나 4번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1번이나 4번이니까 굳이 꼭 여기다 1번을 끼울 필요는 없습니다. 1번, 4번 둘 중에 하나만 연결이 되면 되고 네. 자, 그다음에 서로 배선끼리 스쳐서 이상이 발생되는 것을 방지해주기 위해서 정확한 자리에 위치시키고요. 자, 그다음에 2번을 찾아서 자, 2번을 먼저 또 꼽아 보겠습니다. 자, 2번은 자, 이렇게 해서 2번을 꽂고요. 자, 그다음에 3번을 꼽아 보겠습니다. 자, 3번까지 꼽았고요. 여기 네. 4번 있죠. 4번은 한번 직접 한번 꼽아 보시겠습니까? 제가 직접 한번 해볼까요? 아, 예,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화살표가 있는데 여기 화살표가 요 방향이 이렇게 좀 일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예, 먼저 일치하게 예, 그렇죠. 맞추고 그다음에 여기 케이블을 꼽아주시고, 섞이지 않게 예, 어이, 그다음에 이렇게 딱. 이거 직접 정비하셔도 되겠는데 이제. 네, 맞습니다. 자, 정비 다 끝났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선생님, 이번에는 어떤 내용을 알려주신 건가요? 예, 이번 시간에는 지금 보시는 키박스, 키 스위치를 한번 분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키 스위치를 탈거할 때는 혼 스위치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손 스위치라고 하는 놈을 자, 이렇게 열겠습니다. 열고 안에 커넥터 잭이 있죠? 보이시나요? 네. 자, 커넥터 잭을 자, 두 개를 빼줄 겁니다. 자, 이렇게 빼준 상태에서 자, 요거는 좀 가지고 계시고요. 자, 그다음에 키 스위치를 탈거하기 위해서는 먼저 핸들을 제거를 해야 돼요. 핸들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자, 핸들 축에 고정하는 고정 볼트가 있죠. 자, 이 고정 볼트를 공구를 사용해서 자, 풀어 주고요. 자, 그다음에 자, 얘를 좀 빠르게 풀어내겠습니다. 자, 풀었죠? 자, 그리고 핸들을 제거를 하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자, 십자 드라이버 좀 한번 주시겠어요? 예. 자, 십자 드라이버에 지금 요 매체를 보고 우리는 콤비네이션 스위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콤비네이션 스위치는 뭐 각종 전조등이라든가 와이퍼 등등을 조작하는 종합적인 스위치를 우리는 콤비네이션 스위치라고 하죠. 자, 볼트를 탈거하겠습니다. 자, 볼트를 제거를 했고요. 네. 자, 그다음에 콤비네이션 스위치를 빼겠습니다. 자, 콤비네이션 스위치를 내려놓고요. 자, 그다음에 일자 드라이브를 가지고서 자, 이쪽에 보면은 볼트가 있어요. 이 볼트를 제거를 하겠습니다. 자, 위아래로 두 개가 있으니까 네. 두 개를 전부 다 제거를 하고 그다음에 자, 여기 커넥터 잭이 보이시죠? 네, 자, 보이네요. 커넥터 잭에 스위치를 누른 상태에서 자, 제거를 하면 자, 여기에 우리가 얘기하는 키 스위치. 우리 자동차에 스타트를 할 수 네. 있거나 할 수 있는 키 스위치 모듈을 이렇게 탈거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조립을 좀 해야겠죠? 네. 자, 조립은 역순으로 진행을 하면 되는데 네, 지금까지 선생님과 함께 키 스위치 탈거하고 부착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예. 선생님, 이번엔 어떤 내용을 배워볼까요? 예, 이번 시간에는
크랭크 앵글 센서 또는 크랭크 포지션 센서라고도 하는데 그 센서를 탈거 또는 조립을 하는 것을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크랭크 앵글 센서는 예. 어떤 역할을 그렇죠. 하는 건가요? 예, 네. 먼저 중요한 얘기신데 네. 크랭크 앵글 센서는 엔진이 몇 바퀴를 회전하는지를 네. 컴퓨터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거에 맞게 점화 시기라든가 그다음에 연료 분사 시점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각가지 제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엔진의 회전 속도를 검출하는 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쓰이는 센서가 크랭크 앵글 센서 또는 크랭크 포지션 센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네. 그래서 지금 엔진에서 보면은 자, 여기 보이시나요? 자, 요 매체가 크랭크 포지션 센서로서 사용되고 있고 여기에 고정 볼트가 하나 박혀 있죠. 자, 공구를 이용해서 고정 볼트를 탈거하겠습니다. 네. 자. 자, 볼트 10mm 볼트를 탈거하고요. 자, 그다음에 센서를 자, 바디에서 탈거를 하고 자, 좌측에 있던 커넥터를 자, 이렇게 제거해 놨죠. 자, 요게 우리가 보시는 크랭크 포지션 센서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탈거를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이런 부분에 어떤 이상이 없는지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센서는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는 방법으로 센서의 이상 유무를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자, 정상이다라고 판단하면 이제 다시 조립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자, 원 위치로 자, 다시 조립을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과 함께요, 크랭크 앵글 센서의 역할과 또 탈거하고 또 다시 조립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네, 선생님, 이번에는 또 어떤 걸 보여주실 건가요? 예, 네. 그 점화 코일에서 실제 스파크 플러그로 불꽃이 발생하는지 불꽃 시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험을 하게 된 어떤 뭐 이유가 있다면요? 예. 네. 엔진이 부조가 발생한다든가 연소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면은 네. 엔진의 어떤 진동과 이런 소음이 발생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정확하게 스파크 플러그의 불꽃이 정확하게 전개가 되고 있는지를 네.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다는 거죠. 아, 스파크가 일어나야 그렇죠. 정상인 거죠? 그렇죠. 네. 만약에 스파크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점화 코일이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고요. 네. 아니면 고압 케이블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고 네. 또는 여기 절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서 누전이 되는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도 있겠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스파크 플러그의 불꽃이 어떻게 발생되는지를 직접 테스트를 해서 이상 유무를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현수 씨가 네. 시동 한번 걸어 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시동할게요. 자, 준비되시면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준비됐습니다. 예, 시동 걸어 주세요. 자, 이쪽으로 와보세요. 네. 자, 혹시 여기 불꽃 튀는 거 보이시나요? 오, 보입니다. 와. 그렇죠. 진짜 불꽃이 이게 튀네요. 예, 예. 이렇게 해서 불꽃이 발생되는지를 확인하면서 지금 불꽃 장치, 점화 장치에는 지금 이상이 없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판단하게 있게 되는 거죠. 네, 예, 예. 자, 시동 한번 꺼주시고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점화 장치의 불꽃 시험까지 이렇게 네. 같이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예. 우리 선생님과 함께 불꽃 시험 점화 장치까지 예. 제가 또 알아봤습니다. 네. 선생님, 저희가 이제 자리를 또 옮겼는데요. 예. 여기 보니까 뭐 컴퓨터 같은 것도 보이고 하는데 예. 여기는 뭘 하는 곳입니까? 예. 지금 이 차량에서 점화 1차 파형과 2차 파형이라고 하는 것을 측정을 할 거예요. 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겠죠.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보겠죠. 네. 근데 엑스레이를 찍어봤더니 정확하게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의사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 CT라든가 또는 MRI라든가 이런 것들을 찍어보자고 하죠. 네. 그 이유는 정밀하게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그거에 맞는 치료 방법을 선정하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하는 거라고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자동차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멀티태스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점검을 해봤지만 실질적으로 뭐가 정확하게 문제가 되는지를 정밀하게 계측할 필요가 있겠더라는 거죠. 네. 어떤 숫자로 저희가 또 확인하면 더 좋을 것 예, 같은데요. 숫자도 되지만 네. 어떤 파형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려질 거예요. 그래요? 물론 이제 좀 네. 있으면 보여지겠죠. 그래서
그런 파형을 분석을 하고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네. 좀 더 디테일하게 점검하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해당 부품을 교환한다든가 수리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면밀하게 계측하기 위해서 지금과 같이 파형 분석기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한번 계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파형 분석기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 파형 분석기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어떤 것부터 시작해야 되나요? 우리 이제 점화 1차 파형과 2차 파형을 동시에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점화 2차 파형과 1차 파형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자, 트리거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1번 고압 케이블에다가 트리거를 연결시켜 주고요. 그다음에 고압 케이블에다가 지금과 같이 자, 이런 장치를 이렇게 각각 설치를 미리 좀 해놨습니다. 그리고 점화 1차 파형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점화 코일에 마이너스 단자가 있어요. 점화 코일 마이너스 단자에다 지금과 같이 자, 이렇게 해서 측정을 하게 되겠고요. 만약에 점화 코일 마이너스 단자가 있거나 아니면은 파워 TR이 외장형인 경우에는 파워 TR의 컬렉터 단자에다 찍어도 무방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배터리 플러스 마이너스 전부 다 연결시켜 줬고요. 그다음에 아까 점화 코일 마이너스 단자에 자, 계측기 측정한 것을 접지를 이렇게 시켰습니다. 네. 자, 이런 상태에서 모니터를 보시게 되면요. 자, 여기 홈 버튼이 있는데 홈 버튼을 누르고 자, 우리 점화 오실로스코프 파형에서 점화 1차 파형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수 씨가 시동 좀 한번 자, 걸어주시겠어요? 시동을 알겠습니다. 자, 지금 시동을 걸었고요. 지금처럼 뭔가 파형이 나오고 있죠? 자, 얘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뭔가 좀 나오고 있죠? 자, 얘를 한번 가운데 부분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요 보시는 요 파형이 우리가 얘기하는 1차 파형이라는 거고, 자, 이것을 좀 더 지금 계속 실시각각으로 바뀌고 있죠? 바뀌고 있는 것을 한번 이렇게 스탑 버튼을 눌러가지고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점화 1차 파형이라고 하는 거고, 요 파형은 여기서부터 각각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자, 각각을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 이제 1차 파형이라고 하는 것이고, 자, 2차 파형을 한번 찍어볼까요? 자, 2차 파형은 다시 홈 버튼으로 나가고요. 자, 여기 보면 점화 2차 파형이라고 있죠? 네. 자, 점화 2차 파형을 누르겠습니다. 자, 여기도 역시 뭔가 뜨고 있죠? 자, 그래서 하나만 잡아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여러 개의 파형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얘를 하나만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상태에서 자, 스탑을 누르게 되면 그대로 멈추겠죠? 자, 이 상태를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파형을 분석을 하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1차 파형과 2차 파형을 측정을 해보고 그 파형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해당 부품에 이상이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교환 또는 수리 이렇게 해서 엔진이 항상 안정된 상태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점검까지 하는 것으로 공부해 봤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과 함께 파형 분석기로 엔진 점검하는 모든 부분들을 한 번 더 배워봤습니다. 예. 지금까지 엔진 점화 장치 교환, 수리, 검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역시나 점화 1차, 2차 파형 검사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자동차에 전자장치가 많이 사용되면서 정비장치에도 파형 검사기처럼 다양한 도구들이 정비에 사용되고 있으니 엔진 정비의 세계는 멈춤이 없을 겁니다. 계속 새로운 것을 배우고 또 배워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네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